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인데요. 제가 여주시의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여주시에는 축사가 너무 많다 이런 점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있는 동네는 축사도 아주 멀고 공기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는 모두 신축 전원주택이었고 동네가 아주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진짜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이 전원주택은 2억에서 1억으로 50% 폭락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매 물건은 너무 위험해서 여러분이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45,000원 상당의 미쓰고 옥션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거든요. 그 이용권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 길은 1차선 포장도로였고요. 지도로 봤을 때는 여기로 제가 진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전원주택 마을은 북쪽과 동쪽에도 진입하는 길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길 우측 언덕 너머로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 거죠. 길 끝에 도달하면 이렇게 마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전원주택 단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경매 물건이 보이는데요. 동네가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이웃분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웃분들도 이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원주택은 땅이 164평, 건물은 43평 정도 됩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도에 받은 것을 여기 데이터 맵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깔끔하게 나무로 울타리를 쳐놨고요. 집의 입구는 이쪽이고요. 여기에 차 2대는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좀 아쉽게도 동향인데 남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채광, 일조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2017년에서 2019년도 사이에 지어진 집인데 동네가 아주 깔끔하고 집들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옆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 뒤의 언덕은 높지 않아서 부담이 없었고요. 집 뒤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넓은 마당이 있는데요. 잔디마당 아주 관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건물을 보시면은 이 건물은 일반 목구조로 44평 정도 되는데 1층이 27평, 2층이 16평 정도 됩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은 1층은 방 둘 화장실 하나, 2층도 역시 방 둘 화장실 하나의 구조이네요. 집의 뒷모습을 구경해 보기 위해서 뒤에 있는 언덕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뒤에서 봐도 집이 깔끔하고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요 뒤에 있는 언덕은 그야말로 그냥 언덕배기였습니다. 산은 아니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던 진입로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매물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쓰고 옥션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물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만 매각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선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토지가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네나 건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혹시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땅 못 가져도 치료 내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서론에서 제가 입찰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가는 2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이 되었죠. 자, 다음 매각기일은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그 다음 자, 여기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일반 목구조, 기타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과 2층의 연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감정평가서 원본이란 버튼을 누르면은 감정평가서도 모바일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참고사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물만의 매각,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하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토지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임의 경매 실행을 통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져야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경매 물건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따져볼 텐데, 기본적으로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같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제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건물주 A씨, 현재 이 집의 소유자 말이에요. 이 A씨가 2016년 10월 14일 날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집을 지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니까 요 날짜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 날짜가 2016년 4월 21일이에요.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날짜보다 먼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7월 5일 아직 A씨가 땅을 사기 전이죠. 새마을금고에서 지상권까지 설정을 해버려요. 요 땅에 이 새마을금고가 지상권 갖고 있어 이렇게 등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여기 착공일이 2016년 8월 23일입니다. 지상권 설정은 7월 달에 있고 건물의 착공은 8월 달에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4월 21일 당시에는 건물이 확실히 없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를 않았잖아요. 법정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땅의 토지주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토지 등기를 잘 확인해 보니까 어떤 회사가 이제 소유주예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임의 경매를 통해서 이 회사가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이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걸 알고 땅을 낙찰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인 이 건물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떨어지겠죠. 잘 모르고 들어가면 당하는 거예요. 떨어진 다음에 이 토지주가 낙찰받고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야, 이 토지주, 요 회사 천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경매는 이렇게 하는 거야. 경매 투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시촌 채널을 통해서 시골집을 구경하고 경매 공부를 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다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놓으면은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시간 있을 때마다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멀쩡한 집이 있는데 토지만 나왔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아요. 토지만 나왔으니까 낙찰을 받는 거예요. 싼 가격에.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건물이 또 경매에 나온다. 그럼 이제 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토지주니까 싸게 건물까지 낙찰 받아서 팔아버리는 거죠. 와우. 너무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있지 않나요? 현재 토지 소유주는 이 땅을 얼마에 낙찰 받았을까? 만약에 땅도 아주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면 이제 건물도 싼 가격에 낙찰 받을 텐데 야, 이거 얼마나 대박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이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 결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감정가가 9억 3천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 당시 토지 경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원주택 토지고요. 나머지 땅까지 다 요렇게랑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이게 감정가가 9억 3천만 원이었던 거죠. 결국 마지막 5차에서 현재 토지 소유주가
이거를 10억에 낙찰을 받으세요. 10억에. 차 순위는 6억 5천이었는데 낙찰자는 10억이 넘는 돈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현재 토유주는 이 전원주택 땅을 사는데 10억을 넘게 쓴 거예요. 야, 대박은 아니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낙찰받은 현 토지 소유주는 이전 이 토지 경매 물건의 후순위 근저당 권자였습니다. 8억에 후순위 근저당이 있었는데 10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후순위 근저당 8억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저당 8억과 이제 경락금 10억이 넘어가면 이 현재 토지 소유주는 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18억 정도의 돈을 쓰신 거예요. 되게 해피엔딩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순위였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도 확보하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현재 토지주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손해를 조금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이 동네가 마음에 들고 집이 마음에 들어도 이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패스하셔야 합니다. 미스고 옥션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미스고 옥션을 사용해 보면서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미스고 옥션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경매 정보지가 이렇게 핸드폰 어플에서 돌아가는 건데요. 저도 이제 경매 정보지 사이트를 여러 개를 활용해 봤지만 모바일 편의성이 이렇게 좋은 경매 정보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경매 정보지를 컴퓨터로 많이 보긴 하는데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핸드폰은 항상 주머니에 있고 가지고 다니니까 뭐 시간 날 때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미스고 옥션 같은 경우는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날 때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참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저는 이 경매 물건의 정보와 이 데이터 맵의 그 융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경매 정보가 쭉 있잖아요. 경매 정보지에 있는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소를 여기다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맵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이 표시가 되고, 경매 물건 주변에 이제 실거래가가 다 표시가 됩니다. 경매 정보지에서 실거래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도상에 데이터 맵을 통해서 경매 물건과 주변의 시세를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고, 마치 옥션원과 디스코를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AI가 물건을 추천해주고 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경매 정보지다, 약간 3세대 느낌이 나죠.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미스고 옥션 어플 안에서 전국 부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람하는 등기는 3개월 동안 여기 어플 안에서 계속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재지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하면 등기 열람하는데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 열람을 하는데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개념이네요. 제가 아까 경매 물건 주변에 이제 축사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미스고 옥션 데이터 맵에서 보니까 여기 북동쪽에 여기 돈사가 하나 보입니다. 돈사. 돼지 농장 아주 위험하죠. 자, 그런데 여기 미스고 옥션에서는 지도상에서 바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 편의를 누르시고 거리 측정을 누르시면은 경매 물건에서 딱점 찍어주고, 여기 돈사 딱점 찍어주면은 859m 이렇게 거리가 바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편의에 보시면은 면적 측정 기능도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 경매 물건의 면적을 측정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 이 4개의 꼭지점을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대략적으로 면적을 표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펜 메모 기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입찰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메모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한 달 무료 혜택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한 달 사용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정기 결제해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선 한 달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미쓰고 옥션 한 달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미쓰고 옥션을 검색해서 설치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영상의 설명란과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미쓰고 옥션 한 달 무료 사용하기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미쓰고 옥션 가입할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과 성함을 남기시면은 이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